안녕하세요. 이번 달 A라이브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맡은 ABO 이혜정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미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전문가가 되셨을 텐데요. 아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초심자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설에서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를 마이크로바이옴, 또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도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국가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봐도 여기 어마어마한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신체에 공생하는 모든 미생물군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쉽죠? 그리고 인체 전체 미생물 중에서 90% 이상이 장 속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면역세포도 7, 80% 이상이 이 장 속에 분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7, 80%는 챙겨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군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신장, 그리고 심장, 간, 지방조직, 뼈, 피부, 뇌, 인체의 모든 조직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인체 건강을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의 상관관계는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우울증, 불안증, 그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의 분변을 이식을 해서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지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부터 시작해서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폐아들 진짜 많죠. 그렇죠? 그 기준이 조금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 역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 왜냐? 요즘 아이들의 식습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폐쇄성과 폐질환,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아토피 건성,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위장관 질환까지도 모두 장내 미생물이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결정하는 비밀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01년도만 해도 인간의 유전자 DNA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인간의 개인 차이는 결국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일랑성 쌍둥이의 예를 들어보면 한 명은 자폐를 겪고 있고, 한 명은 정상이고, 또 한 명은 비만이고, 한 명은 정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가 건강과 질병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DNA보다 100배 많은 미생물의 유전자 존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2006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미 국립보건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논문만 봐도 수만 봐도 2000년도에는 75건,
2016년도에는 6천여 건이 넘었고요. 2019년도에는 12,000여 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연구와 논문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 많은 연구와 논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들고 와봤는데요. 요 장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마이크로바이옴과 비만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인데,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한 분은 초고도 비만이고, 한 분은 되게 말랐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분들의 변을 지에게 이식을 해보았는데요. 비만인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비만이 되고, 또 마른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마른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보스턴 마라톤 G 실험이거든요. 관련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캡처해서 들고 왔는데요. 훨씬 한결 보시기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라톤 선수의 장내 세균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최근 연구에서 대회 후에, 그러니까 달리기를 많이 뛰었겠죠? 눈에 띄게 증가한 미생물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이 운동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보도에 따르면 참가 선수의 대회 일주일 전과 후 변을 채취한 장내 세균 변화를 조사를 했는데 이 장내 세균에 베이로넬라라는 미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이로넬라는 강도 높은 운동으로 인해서 체내에 생기는 유산, 그것을 대사를 해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운동선수와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리조나 주립대 교수의 딸이 자폐를 겪고 있는데 이 딸의 장 상태가 나쁠수록 겪고 있는데 이 딸뿐만 아니라 자폐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 보면 장의 상태가 나쁠수록 자폐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 상태가 덜 나쁜 아이들은 연보라색, 그리고 장 상태가 나쁜 아이들은 진한 보라색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언어면, 사회면, 인지면, 행동면으로 자폐증 스코어 검사를 했더니 장 상태가 나쁜 아이들의 자폐증 스코어가 모두 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있는 83세 남성 환자 사례거든요. 폐렴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렴은 완치가 되었지만 항생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항생제가 듣지 않으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장내 미생물을 통째로 바꾸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법을 쓰게 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렇게 계속 악화되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인지 점수라든지 그리고 또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수가 모두 다 올라가게 되었고요. 또 우울감까지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것 같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시대별 발병률이 높은 질병 그래프를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왼쪽 그래프에는 보면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결핵이라든지 홍역, 볼거리, 간염 등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1950년도에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제는 이러한 질병들이 완전히 정복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정복이 됐냐 하면 항생제로 정복이 된 거죠. 지난 수십 년간 항생제를 그냥 캔디 까먹듯이 먹게 되었고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 이제 우리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약품들, 그러한 약들을 아무 생각 없이 수십 년 동안 먹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크론병, 자폐, 일형 당뇨, 천식 등의 자가 면역계 질환과 뇌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건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항생제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죽고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죽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건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입니다. 모든 연령별로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의 면역 세포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 아이가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을 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을 넣고 또 어떤 음식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 논문이나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로잉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로잉랩 정말 많이 알려야 되겠죠. 또 우리에게는 정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랩을 많이 전달을 하지만 그룹립 같은 경우에도 어린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장 관리를 잘해야 성인의 건강까지도 좌우가 된다고 하니 정말 어릴 때일수록 그룹립을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 이상에 한 번씩 꼭꼭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5월 어린이날도 있으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네, 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선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 누수입니다. 우리의 장은 살아있는 생체 필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막아내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장 속의 미생물들을 잘 관리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막아내는 역할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도 분해하지 못하고 또 대사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장벽이 열리게 되어 가지고 유해균이나 유해물질, 병원체들이 침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신체는 포만감이 떨어지고 우리는 계속 먹는데 뇌에서는 배부른 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생성이 많아지고 또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근육은 생성되지 못하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간질환 등 이렇게 대사 질환들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마이랩에서 제공하는 세계 무일한 지표인 포스트 바이오틱스 스코어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많아질 수 있도록 마이랩을 많이 많이 알려야 되겠죠. 어, 왜냐하면 포스트 바이오틱스 스코어가 장누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마이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입니다. 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 여기 보시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음식물들이 장 속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이게 1세대 유산균이죠.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게 되면서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질들, 2세대인 대사체,
네. 이렇게 미세한 물질들이 장세포를 통과를 해서 물과 함께 녹아서 몸속의 장기들로 들어가서 각각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마이크로 바이옴의 차이로 똑같은 헬스케어의 식품을 섭취를 하는데 누구는 반응이 나타나고 누구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비반응군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을 우리는 우리 몸의 제약 회사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헬스케어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먹어도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똥으로 변으로 그렇게 내 몸을 배출이 되는 비반응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이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0여 년간 2,2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종류들이 이게 바로 오른쪽 표에서 보라색, 정말 작은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장내 미생물들이 종류만 해도 2천여 종이고 수로 따지면 30조가 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개인 맞춤형이 아니면 조절이 어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장악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 나의 장 상태가 다르고 타인의 장 상태가 다르고 또 사람 간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장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봐서도 이렇게 연령별로도 다양성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6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6가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분의 이제 그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따라서 최상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상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라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상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이랩이라는 제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임상으로도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고요. 섭취한 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 마이랩 다회차 검사한 소비자분들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세 분의 그 소비자분들이 모두 다 이제 굿모닝을 하고 계셨고요. 굿모닝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계셨고 뉴트리라이트 기본 제품은 모두 섭취를 하시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1회차 했을 때 굉장히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굿모닝과 운동과 뉴트리라이트 제품 섭취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유익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졌죠.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의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익균의 균형도, 유익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사례를 다 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을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의 장 생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이랩을 통한 세계 최고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표를 보면서 반응자 중에서도 초반응자, 초반응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만들어내는 거죠. 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미 출시된 엔자이 바이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프로틴과 함께 먹고 있는데 엔자임 바이옴을 필두로 해서 거기 맞는 또 부족한 나의 장 상태에 부족한 마이크로 바이옴을 채워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죠. 아메이 데이터베이스는 올 2월 기준으로 8만 건이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3만 개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많은 한국식품연구원은 이제 7년 동안 7천 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7년 동안 7천 개를 모았는데 아메이는 지난달에 한 달 동안 6천 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많은 세계 최고의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출시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바이오 세상은 기존의 질병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헬스케어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중심에는 마이크로 바이옴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우리 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변화를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내가 이제 특정한 질병이 오기 전에 그 그래프가 탁 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린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거죠. 모아서,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튀는 그 시점에 알고리즘을 쌓게 된다면, 이 새로운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올 질병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미리 그런 건강을 대비해서 거기에 부족한 영양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운동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10월, 우리의 환경, 즉, 엑스포점이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엑스포점을 관리하게 되는 웰니스 랩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렉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건강검진 데이터, 식이습관 패턴, 그리고 체성분 데이터, 그리고 수면, 운동, 활동량, 어, 이러한 것들이 다 웰리스 랩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랩과 웰리스 랩으로 개인의 건강과 방향성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질병이 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부족한 영양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식습관 이렇게 하고 하는 생활 습관을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 기반으로 마이랩과 웰리스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